네, 오늘은 혼자서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의 월가가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매크로에서 전해진 긍정적인 재료에 화답하면서 23년 이래 최고의 CPI 하루를 보냈다라는 월가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부터 가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에서 2%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그야말로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정규장까지 이어질까? 아마도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주시하셨을 텐데요. 나스닥이 무려 2% 이상의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도 S&P 500도 함께 뒤따라가면서 오히려 출발보다 더 고점을 높여가는 오후장 분위기, 오늘 우리 시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좀 주춤했었는데 그 전날에 있었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안도할 만한 포인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항공료나 자동차 렌터라든지 렌트카 관련해서도 여전히 높다라는 몇몇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경계 심리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CPI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보면 CPI 그냥 일반 헤드라인 넘버는 예상에 부합했고요. 근원 CPI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다 예상 대비 소폭 하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건 물가가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런 지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결국은 배드 이즈 굿 국면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물가 지표 확인했고 리스크 온 심리, 그러니까 위험 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물가 확인하고 나서 최근 4.7, 4.8까지 갔잖아요. 4.6%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 인덱스도 물론 바로 직후 1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장중 109포인트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은 채 전일 대비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지표에 환호한 가운데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됐는데요. 금융주들이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적표도 매우 좋았습니다. 대형 IB들, 지금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은행은 JP모건 체이스인데 실적 매우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3분기 이래 최고의 분기 성적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티그룹은 흑자 전환,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매출은 예상을 밑돌았는데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예상을 상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4분기 호실적에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은행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했고요. 더불어서 성장주들이 다 같이 좋았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에 10만 달러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원유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휴전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또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전날 하락에 이어서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졌고요. 인질도 곧 석방될 거다. 이런 반가운 소식들 함께 펼쳐졌습니다. 개별적인 뉴스들 이렇게 펼쳐나봤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을 견인했던 이 두 종목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구성하는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다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 확인했습니다. 자, 물가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내용들 간밤부터 계속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CPI는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정말 휴 하고 안도하는 이런 시장의 안도 한숨이 좀 확인됐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0.4% 전월 대비 올랐는데 예상치에 딱 부합했죠. 전년 대비로도 2.9%. 근데 보시면 지난 석 달 연속으로 이번 달까지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 달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예상치 자체도 올라와 있는데 이를 상회하게 되면 정말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딱 부합하면서 일단 안도, 게다가 근원 CPI 기준으로는 작년 이후로 봤을 때 주춤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 이즈 굿 국면이 굉장히 시장에는 환호할 만한 재료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전년 대비 근원 모두 다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한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CPI 헤드라인 넘버도 석 달째 상승하고 있지만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근원 CPI는 상승세가 일단 주춤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0% 정도의 이 CPI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화답하면서 4.6%로 뚝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9포인트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직후에는 108포인트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올해 한 회 정도 인하할 것 같다. 이게 한 하반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기조가 시장의 중론이었었는데요. 이번에 물가가 너무 뜨겁게 나와버리면 정말 아주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인상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금리와 달러를 통해서 인상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연은 총재들이 아직 물가 목표치, 그러니까 연준에서 보는 2%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번 물가 지표는 확실히 유의미했다라는 이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 인하 가능성은 물론 아직은 동결이 더 과반수로 많기는 한데요. 38에서 44%까지 트레이더들이 조금 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고 6월 인하 가능성은 절반을 넘어서는 57에서 65%까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체크해 드립니다. 당장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도 괜찮아야 합니다. 물론 소매 판매 지표는 2달 연속적으로 미국의 3분의 2 정도를 미국 경제 안에서 소비가 지탱하고 있는데 2달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까지도 잘 나오게 되면 물가는 안정적으로 이런 디스인플레이긴 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이 부분까지 오늘 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매크로의 화답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지만 어제 장중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이 내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당장 다음 주에 있을 BOJ 경계감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간밤에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꽤나 컸습니다. 최근 157엔대에서 155엔대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엔화 가치가 갑작스레 급등하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있죠.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엔달러 환율이 154엔대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던 바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달러는 계속 높은 구간 안에서 엔화 가치가 갑작스레 급등했던 건 바로 BOJ 총재 우에다 가조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지점장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 상황이 너무 좋다. 물가도 괜찮고 일본 경제 괜찮다는 이런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있을 23일, 24일 BOJ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이 부총재 이야기와 맥락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작년 3월에 거의 1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7월에 인상하고 나서 지금은 조금 석 달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열리는 BOJ에서 혹시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소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자극하지는 않을지 워낙 미장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음 주까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매크로가 끌어주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리스크 온 심리를 자극했던 간밤 분위기 아주 좋았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쪽도 워낙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하고요. 우리 시장까지 연결고리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 꽤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다음 주에 취임하는데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불지폈고요. 간밤에 미국의 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테슬라 사고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다. 근데 조사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에 반응하듯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최종안이 확정됐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 확정, 자율주행 시험도 미국에서는 도로주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2027년 차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는 27년 차량부터 적용되고 하드웨어 기업은 2030년부터 적용이 되는 아직은 시일이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뭐 최근 들어서 이 아다스라든지 ADAS 그리고 내비게이션 다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된 신차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중국산 차량이 자유롭진 않을 거다,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설 자리도 있을까? 일단은 미장 안에서는 테슬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구글 웨이모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쪽으로까지 그 순풍이 불 수 있을지는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죠. 간밤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테슬라는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TP 또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바클레이즈는 최근 올라가는 거 본질같이 관련 없고 자율주행, AI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 움직임을 막을 악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미나 아우스터 같은 이 라이다 관련 종목들도 좋았었고요. 모비라이도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종목들 체크하고 가시죠.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는 최근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좋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같이 움직임 체크해 보시고요. 자율주행 반도체도 어제는 들썩들썩했습니다. 칩셋 미디어, MDS테크, 동훈하나텍 뭐 이런 종목들도 소폭의 상승 움직임을 탔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그래도 실적 찍히고 현대차라는 명확한 그림이 있는 현대차 하이브리드 밸류체인 눈여겨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HL만도는 이번 4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HL만도 TP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코리아IFT와 세방전지는 이 하이브리드카 판매 잘 됐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쪽입니다. 이틀 전이었었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카가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극받아갈 수 있을지 이쪽 밸류체인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이쪽은 간략하게 쭉 눈으로 훑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꽤 기대감이 큽니다. 양자 컴퓨팅, 마이크로소프트가 젠슨 황 그리고 저커버그 다 밀어내고 올해는 양자 준비의 해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에 따라 다 같이 올랐고요. 3월 GTC에서 양자 기술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논의할 거라는 이야기가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미국 관련주들 다 좋았고요. 우리 시장 이틀째 반응할 수 있을지 움직임 보시고요. 비트코인도 좋았고 우주 그리고 UAM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재료 있고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 블루오리진도 오늘 현재 시간으로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 자극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죠. 자, 서울 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장은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물론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02% 약세, 코스닥은 0.9% 약세로 아주 뚜렷한 전강 후 약의 패턴을 그려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미국과의 지수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꽤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어제는 좀 힘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를 나흘 만에 다시 사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팔았지만요. 거래소 쪽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종목 안에서는 미국 투자 아이디어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조선, 해운 다 같이 올랐는데요. 중국 쪽 규제하겠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천연가스, LNG 쪽으로 수출 재개 모멘텀까지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쪽에 조선, 해운사 제재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업사이드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FLNG 관련해서 중국의 조선사 제재 소식이 들리자 FLNG 경쟁력 있는 삼성중공업이 급등했습니다. 전력 전선 좋았고요. 양자암호 오늘까지 움직임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2차 전지주는 지금 4분기 성적표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숫자로 확인되는 이런 내용들은 계속 실망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서 수급도 거의 다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 빈집인 가운데 반등을 도모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 최근에 발표가 됐고 연간으로 오늘 오전에 또 한 번 공시가 확인됐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5,753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치가 한 6,900억 원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4분기 성적표가 3년 만에 분기 적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 때문에 결국은 연간 영업이익도 컨센을 많이 밑돈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는 좋을까요? 사실 내년 반등을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기대치는 높지 않다는 거죠. 증권가는 41만 원 최저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
SDI랑 SK온까지 배터리 3사가 동반 적자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곧 실적 발표할 텐데 한 20억 원 정도, 90억 원 정도의 흑자 기대한다라는 컨센을 밑돌고 200억 원의 손실까지도 지금 교보증권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지금 밸류체인은 간략하게 눈으로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테슬라의 모델 Y 탑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잘 가죠. 수급과 개별 호재 있는 쪽으로만 좁혀가야 될지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보죠. 당장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